네, 안녕하세요. 올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올해만 무려 18배가 넘게 오른 주식인데, 저도 주식을 제대로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아마도 이 사건, 이 회사가 그동안에 있었던, 그동안 봐왔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제 스타일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올해 한 달도 지나지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며 그 회사의 펀더멘털은 어떤지 아주 간단한 기업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왜 이 주식이, 그리고 또 이 주식뿐만 아니라 몇 개의 주식들이 올해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몇 배씩 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개념인데, 공매도하고 숏 스퀴즈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현재 주가가 의미하는 밸류에이션이 도대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ME 게임스탑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2020년 12월 31일에 종가가 18.84불이었어요. 근데 1월 27일 기준으로 종가가 347.51불이에요. 27일 만에 상승률이 1745%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18.45배가 오른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대충 어떤 회사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2배가 됐을 때 이 마켓도 진짜 계속 원래 하던 거 계속 하는구나 하고 피식 웃었었는데, 이게 40불에서 60불이 되고 60불에서 90불, 그 다음에 100불 넘어가고 300불이 되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꿈인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 가장 핫한 주식인데, 그래서 한번 어떤 회사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집 근처에 있는 게임스탑에 한번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찍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다양한 컨솔 게임들을 팔고요. 또 그 게임 관련 키보드나 뭐 헤드셋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인데, 솔직히 너무 지저분하고 정말 너무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You can kind of go about the rest of the quests at you rather than Misty Meadows with 10 meters of another player as the predator, because Misty Meadows usually has 7 teams dropping there. And last, gun wrap challenge. Perfect spot to accomplish all 3 of these and give an entire match, which serves as Fortnite's team deathmatch mode. 이게 게임스탑인데,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설명해주는 차트 3개만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2글자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not good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매출을 보시면 지난 5년에서 6년간 전체적으로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2019년도에 크게 떨어졌고 2020년은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시는 노란색은 제가 티커에서 가져온 증권사의 예상 매출액이에요. 앞으로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차트는 방금 보여드렸던 매출의 성장률을 그린 건데, 2020년도에는 22% 정도 매출이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만, 성장면에서 보면은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유통업체이고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포커스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향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차트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인데, 원래 이 회사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높을 수는 없어요. 7%도 되게 낮은 마진율이 인데 매년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하다가 올해나마 거의 1%, 이제 수익이 거의 없는 거죠. 내년에는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회사가 고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진율이 일시적으로 낮을 수는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게임스탑의 경우에는 매출 하락이 동반된 마진율의 감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게임스탑의 펀더멘털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회사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생활에 점점 많은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차트는 게이밍 시장을 봤을 때 온라인 매출 혹은 디지털 매출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전체 게이밍 매출의 20%만이 온라인에서 만들어졌는데 5년이 지나고 작년 2020년도에는 온라인 점유율이 무려 6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온라인 점유율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게임을 만드는 게임 회사들 있잖아요. 퍼블리셔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들을 게임스탑과 같은 유통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통업체가 뛰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고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유통업체를 건너뛰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또 마진율이 많이 높아져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이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다. 그게 이 트렌드를 설명해주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게임을 하는 게이머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게임을 사는 게 더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이머 입장에서도 온라인이 더 매력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많은 게임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게임인 포트나이트나 배그 같은 게임들은 그냥 온라인에서 다운을 받아서 게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게이밍 시장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포커스가 된 게임스탑 같은 회사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게임스탑 회사도 온라인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는 전체 매출의 10%만이 온라인에서 생겼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10%에서 30%로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30%도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도에 11월, 12월 할리데이 시즌에 게이밍 시장의 매출 성장률을 봤을 때 전체 시장은 무려 25%나 성장을 했어요. 그런 매력적인 환경 속에서도 게임스탑은 5%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다르게 말하면은 온라인 경쟁사들한테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뺏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포인트는 이 게임스탑의 펀더멘탈은 좋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항상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의 목표 주가는 4불 57센트였어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평균 목표 주가는 12.39불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300불이 훨씬 넘죠. 그래서 펀더멘탈 대비 이 주식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펀더멘탈이 이렇게 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주식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실질적인 뉴스를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뉴스는 1월 13일에 발표된 이 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게임스탑의 이사회 멤버로 선임이 됐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chewy.com이라는 이제 애완동물 관련된 사료와 다양한 물품들을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만들고 얼마 전까지 CEO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왜 긍정적인 뉴스처럼 받아들여지냐면은 이 사람이 chewy.com이라는 굉장히 성공적인 온라인 유통업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스탑을 온라인 유통업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이 오른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 뉴스만으로 주식이 17일 만에 18배가 될 수는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주식이 오른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의 전무후무한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라는 걸 해요. 그 공매도란 게 영어로는 short인데 영화 빅 쇼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someone else sees this investment. We have to act now. How do you know the bonds are worthless? 그 영화의 주인공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가 터졌을 때 일찌감치 미국 부동산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거를 찾아내고 이제 주식이 폭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하게 된 거죠. 다르게 말하면 공매도를 한 거고 결국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된 이야기인데, 그 공매도의 개념이 사실 쉽게 잘 와닿지도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공매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매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일단은 주식을 빌려서 팔아요. 다르게 말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의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더 낮은 가격에 사서 그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BC라는 가상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의 한 달 전 주가가 주당 20불이었어요. 그런데 월투가가 그 회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ABC의 주식은 주당 5달러가 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현재가와 내가 생각하는 그 회사의 주가가 15불의 그 갭이 있잖아요. 그 15불이란 갭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공매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100주를 주당 20불에 공매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쇼트를 하는 거죠. 제가 일단은 그 ABC 회사의 주식의 100주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그거를 20불에 제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빌린 거를 파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구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매도도 주식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매도를 하는 동안에는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냥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도 큰 비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 달 후가 됐는데 주식이 예상대로 5불로 하락을 해요. 제가 맞았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주당 5불에 100주를 사서 그 100주로 제가 한 달 전에 빌렸던 100주를 갚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이 주식을 5불에 사서 20불에 판 거잖아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찌됐건 주당 5불에 사서 20불에 판 거기 때문에 주당 15불에 수익을 낸 거고, 저는 100주를 샀기 때문에 15 곱하기 100 해서 총 1500불의 수익이 난 거예요. 거기서 물론 이자 비용은 차감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되게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주식이 예상과는 다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한 달 만에 50%가 올라가서 30불로 거래가 돼요. 폭등을 한 거죠. 그럼 저는 공매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30불에서 이제 제 포지션을 닫기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당 30불에 100주의 주식을 사서 한 달 전에 빌렸던 100주를 갚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손실이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30불에 사서 20불에 판 거죠. 그래서 총 손실은 1000불 플러스 이자 비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매도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에서 주식이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면은 공매도를 하는 사람 혹은 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주식을 빌려준 그 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계속 올라버리면 공매도를 하는 저는 파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관한테도 손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빌려준 기관에서도 저의 쇼트 포지션을 강제로 닫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공매도를 한 저는 아무리 이 회사의 가치가 주당 5불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주식이 빠르게 올라가 버리면 큰 손해를 안고 강제적으로 이 쇼트 포지션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이 숏 스퀴즈가 발생하게 되면은 공매도 되어 있던 주식들이 매수가 다 돼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거죠. 주가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최대 손실은 투자 금액의 100%에서 끝나요. 주식이 주당 0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던 딱 그만큼만 잃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매도를 할 때는 최대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게임스탑처럼 12불에서 제가 공매도를 했는데 370불까지 올라가 버리면 정말 손실은 100%가 아니라 몇천 프로가 되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의 인생과 한 펀드의 존속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게임스탑을 공매도 했다가 심하게 뒤인 펀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리스트가 뭐냐면, 미국의 주식들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공매도가 가장 많이 된 주식들 10가지를 제가 나열해 놓은 건데, 보시다시피 게임스탑이 공매도가 가장 많이 된 주식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헤지펀드가 가장 싫어하는 주식이 게임스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개 회사의 며칠 안 된 2021년도에 주가 상승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2배가 넘게 올랐고요. 평균적으로는 4배가 넘게 올랐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작년 초부터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1년 동안 봤을 때 비트코인이 325% 상승을 했어요. 4.25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10개 회사의 지난 27일 동안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339%. 그래서 정말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이 게임스탑을 공개적으로 공매도한 대표적인 헤지펀드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매도로 유명한 Citron Research라는 회사예요. 이 펀드는 앤드류 레프트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펀드인데, 게임스탑의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던 1월 21일에 이때 주가가 한 40불이었어요. 이날 미국 뉴욕 시간으로 한 오후 4시 넘어서 이 펀드의 트위터 계정에 이 앤드류라는 사람이 게임스탑의 주식이 왜 40불에서 20불까지 빠르게 떨어질 건지. Hey, this is Andrew Left at Citron Research, giving you 5 reasons why GameStop is going to $20. 그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다음날 주식은 50% 이상 올라서 65불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나서 1월 25일에 77불,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 148불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대망의 1월 27일에 347불까지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 이 사람이 두 번째 영상을 올려요. I'm just fine. Citron Capital is just fine. Cover the majority of the short in the 90s, at a loss 100%, have a small imaginable position. 결국 이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항복했다, 우리가 졌다 라는 거를 선언을 했고, 결국 90불에 이 펀드의 쇼트 포지션을 다 커버했고 거의 투자 금액의 100%를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다, Life moves on, 뭐 인생은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어찌됐건 이 Citron Research는 손해는 봤지만 또 엄청나게 클 수 있었던 손해는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펀드가 있어요. Melvin Capital이라는 헤지 펀드인데, 이 펀드가 최근까지 운영하는 자금이 12.5 billion, 한국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펀드를 운영한 사람이 이 게이 플라켄이라는 사람인데, 이 펀드가 게임스탑에 굉장히 큰 공매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월 25일 월요일에 뉴스가 나는데, 지금 보이시는 시타델과 Point72,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 헤지펀드인데, 이 두 펀드가 멜빈 캐피털에 2.75 billion 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요. 아마도 뭐 제가 추측하는 거지만 게임스탑의 주식이 엄청 폭등하다 보니까 펀드의 운영 자금이 없어질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큰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기사가 나온 월요일 이후로 게임스탑의 주식이 4배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게임스탑의 쇼트 포지션을 닫지 않았다면은 아마도 이 돈도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최악의 상황에는 파산을 하는 건데, 조만간 기다리면 뉴스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헤지펀드들 반대편에 서서 게임스탑의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유명 헤지펀드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준 그룹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미국에는 레딧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도 주식 토론방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 중에 지금 보이시는 월스트리트벳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을 팔로우하는 사람 숫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미국의 공매도가 정말 많이 된 회사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10가지 회사들, 그 외에도 더 있겠죠. 그 회사들의 주식을 최대한 많이 사들이자는 전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한 거고, 그걸 보고 또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서는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헤지펀드가 압도적으로 진 걸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긴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참 희한한 스토리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일조를 하는데, 이것도 좀 웃기죠. 게임스탑의 주가가 1월 26일 화요일에 종가 148불로 맞췄는데, 그리고 나서 한 6분 후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 트위터에 게임스턴크라는 지금 보이시는 트윗을 올려요. 게임스탑을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건데, 지금 보이시는 링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월스트리트벳이라는 그 채널의 링크예요. 그래서 이 트위트가 올라간과 동시에 이미 주가가 전날 77불에서 148불로 거의 2배가 올라갔었는데, 장외 거래에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서 거의 250불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최고가 380불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 주가인 347불,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일단은 EV to Sales Multiple을 봤을 때 4.4배예요. 그리고 EV를 EBITDA는, 이 회사가 EBITDA는 2021년도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EBITDA를 사용해서 멀티플을 계산을 해보면 321.5배거든요. 그리고 PER은 E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 밸류에이션은 터무니없이 비싼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EV to Sales Multiple이 4.4배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테크 회사들이 이 EV to Sales 멀티플로 봤을 때 정말 더 높이 거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인 니오 같은 경우에는 EV to Sales 멀티플이 20배고요. 테슬라는 14배예요. 이 게임스탑의 멀티플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게이밍 시장이 테슬라나 니오의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작고요. 성장 가능성도 당연히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이 게임스탑은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마진율 자체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V to Sales 멀티플이 4.4배라면 굉장히 높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제 생각이고 항상 그렇듯이 틀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정말 많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식을 계속 보다 보면은 매년 20-30%의 수익률은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투기성 주식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이 저는 좀 약간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요즘 마켓에서 사실 밸류에이션, 이거는 정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정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데도 주식은 계속 오르잖아요. 니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트를 적어도 보시고 주식을 하신다면 물론 이런 게임스탑 같은 수익률은 못 내실 수 있지만 반대로 엄청나게 큰 손실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을 줄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재밌고 유익하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